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하도 화가 많이 나서 잠시 화를 좀 가라앉히고 제가 아까 이제 투표를 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안 보실 건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의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새로 하나 추진되는 게 있죠. 추진 어차피 그나물의 kum합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버들의 방송들,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을 좀 보긴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좀 인기를 얻고 하니까 서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분열을 이제 시작하는데 우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들. 유튜버분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하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하면 예. 큰 틀에서 집단으로서의 승리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본인 하나 예. 공천받아서 예. 내가 얘기하겠다. 나는 국회 배지를 달아야겠다. 저는 그 정도 얄팍한 대답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행태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세력들 공천을 하고, 자기 하나, 그 배지 다는 걸로. 그 배지 다는 걸로 해서. 왜냐면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정부 친정부적인 친여적인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늘 민주당이 앞승이지만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분위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 후보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 5일이 돼서 내가 할 거야. 그런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을 차리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도 있는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서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거쳐서 이제 북한처럼 북한에 이제 흡수 통일되는 그런 사태를 막으시려면 그 야당 의원님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어차피 기반은 다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에 흡수된다기보다는요. 중국에 흡수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요즘 좀 답답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야 되냐, 묻고 가지 않아야 되냐, 이런. 애시당초 그 논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책임론을 따지면서 본인들이 잘해내 못한다면서 저 과거문에 계신 태극기 부대 표를 얻어보겠다. 지금 그 정도 계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탄핵까지 맞았다는 거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실질적으로는 무능력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본인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되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같이 탄핵까지 통과시켰어도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죄는 없을 수 있으나 무능력도 어떤 수장으로서의 죄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인 죄는 물론 아니고 탄핵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까지 결국은 왔다는 건 본인이 책임질 문제죠. 사실은 이제 죄가 있다 없다 탄핵이 돼서 지금 수감생활 하고 계시지만 그게 잘 됐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지경까지 상황을 몰고 간 그 책임은 본인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청와대 보좌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사태를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나 그런 솔직하게 헛소문도 많지 않았습니까? 구슬했다느니 어쩌고저쩌고 미용을 하고 머리를 만졌다느니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런 썰들이 뭐 흘러가는 바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방심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사실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계속 이어졌을 때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에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그 좌파라고 이제 통칭하는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학생들만 해도 보십시오.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뭐 의식 자체가 또 그 시기에는 약간 좌측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는 시기예요. 여전히 좌파예요. 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끔 최소한 중립적인 생각이라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학생들은 뭐 전부 다 그 종교적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니 자신만만하게 그 19세까지 선거권을 낮춘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지금 이 상황을 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뭐 판은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요. 네.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서로 밥그릇 싸움 하다가 진짜 나라 절단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태를 좀 책임감 있게 뭔가 처리하려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정말 솔직히 뭐 계속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나 요즘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갈 데도 없어요. 뭐 저는 갈 데가 있습니다. 좋겠네요. 예, 저는 갈 데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좀 그래도 뭐 저희야 뭐 자식이 없어가지고 뭐 미래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식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뭐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고 뭐 우리 세대에서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암담하죠.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지표가 망가지고 있는데 네. 위에서는 괜찮다만 하고 있고요. 더 끔찍한 건 징그러울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존재한다는 게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사실 그만큼 세뇌가 잘 되는 세대가 탄생을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네, 세뇌가 잘 되는 어떤 특정 집단들이 뭉쳐져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부대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그냥 보수 단체에 태극기 부대가 있다면 그럼 민주당에는 똑같은 색깔을 가진 또 하나의 대깨문이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대깨문 기분 나빠는데 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뭐 그렇죠.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더라고 자기들이 선포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이 너 대깨문이라고 화를 내냐고. 일단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뭐 저도 뭐 한 표를 뭐 투척했기 때문에 저도 뭐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아니요 국민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기당한 거거든요. 예, 뭐 저희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사기야 뭐 역대 정권한테 뭐 사기 안 당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 분노가 듣기 싫으니 제가 생각해도 갑자기 박근혜도 안 그랬었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랑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용골 같은 기사가 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모든 포털 언론 사이트에 예. 베스트랭크 기능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쥐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 정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명박 정권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는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광우병 사태도 굉장히 이명박 정권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 사태가 길어지면 뭐 막말로 박근혜처럼 탄핵까지 갈 수도 있었던 국민 정서나 그렇게 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였던 게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뭐 4.19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던 사과문이나 예. 그 이후에 수습했던 과정들을 보면 예.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그 정도의 참모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이 모든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참모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인정해야 돼요. 이 방송을 뭐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저희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 특정 어떤 뭐 진보나 보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삐기나 뜯으려고 방송 시작한 거 아니고요. 그냥 물분을 토하려고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다 깔래요. 저는 스탠스가 좌파고 이 친구는 스탠스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정권을 두고 진보니 좌파니 말하는 것도 불쾌해요. 그냥 얘들은 그냥 사기꾼 집단.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사기꾼 집단, 이익 집단. 얘들이 무슨 정책이 있고 얘들이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사상은 공산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그쪽인 아니 얘들은 그쪽도 없어요. 그런 개념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인들이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된데 큰 공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지금 이제 우파 유튜버 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많은 사고를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분들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근거 있는 얘기만 해가지고 좀 언론이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데 뭐 인신공양설이라든지 뭐 성형 시술 뭐 머리 올림 그렇죠. 뭐 이런 거 경쟁적으로 보도했죠. 그리고 예. 좌파 유튜버들에 의해서 예. 그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거나 예. 최초 제기되거나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와서는 뭐 그 말을 뭐 아직까지 믿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루머였죠 루머. 네. 예, 루머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파 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우파 쪽에서도 밑도 그렇게 끝도 하면 없이 뭐 근거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만 하거나 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면 희석이 돼요. 예,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규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메이저 언론들이 이제 기능을 상실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네 실질적으로는 메이저 언론들의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실제로는 저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어떤 기자들의 문제나 언론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유튜브 때문에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정보 본인들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기사를 믿질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비아냥되면서 했던 말이 과거에 일베에서 언론을 믿지만 일베를 믿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아냥됐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행태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있는 언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그러니까 유튜버를 보고 기사를 쓰시면 안 돼요.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들이 조사를 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태도도 좀 이중적인 게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가 한참 나왔을 때 그때 언론사에서 이제 특히 SBS와 JTBC에서 그 박근혜 관련 의혹들이나 보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아 SBS 참 언론이다. SBS, JTBC, MBC는 어용 뭐 언론이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KBS, MBC는 지금 아직도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 SBS는 또 이제 갑자기 보수의 뭐 변별자, 뭐 보수 언론, 양아치 언론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MBC는 항상 어용 언론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춰서 거기에 딱 맞는 보도만 되는 언론사였어요. 단 한 번도 MBC가 공정보도를 한 적이 없어요. 5.18 때 왜 유일하게 붙은 언론사가 어딥니까? MBC예요. MBC는 항상 그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줄기차게 김대중을 공격하다가 김대중 씨가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김대중 대통령 일대기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방송이에요. MBC는. 그러니까 늘 그래왔단 말이에요. 어떤 언론을 믿겠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언론사가 MBC거든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JTBC는 나아요. 중심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는 JTBC 중심이 있다. 비록 제 생각과 다른 보도들이 있지만 그건 제 생각과 다른 거지. 얘들이 팩트를 왜곡하거나 이런 드물게 있어요. 종종 있는데 가끔 있는데 얘들이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 보도하진 않아요. 근데 MBC는 다르거든요. 타블릿은 좀 아니었던 걸로. 그러니까 또 가끔 이제 JTBC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MBC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언론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언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요, 되게 무식한 소리인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어떻게 누가 되든 까야 돼요. 그렇죠. 언론을 빗대어 쓰는 표현들이 이제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짓는 게 혹은 관찰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말킹독이라고 마칭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감시 역할이에요. 조선시대 왕정제에도 언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시하는데 그걸 두고 검찰로부터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 뭐 변절한 언론, 문재인을 공격하는 언론, 수구꼴통 이런 식으로만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물론 몇몇 언론들 문제가 있죠. 뭐 저는 뭐 대다수의 언론들이 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검찰 인사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분석을 심지어 저희만큼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언론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받아 적는 거죠. 시간에 뭐 또 두서없이 방송을 또 내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이제 총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 속된 말로 개 돼지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처럼 이제 배급 받으면서 개 돼지로 사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한자를 쥐어주는 거예요. 북한도 노동당 위원들은 그 고위 간부들은 잘 살아요. 그 북한 주민들이 못 사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성을 고고히 쌓고 있는데 우리들이 거기에 벽돌을 쌓아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치 무너뜨려준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다 같이 벽은 높아만지고 있어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있습니까?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어차피 이제 뭐 그들이 원하는 전략대로 뭐 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계층을 많이 이제 극단화 시켜가지고 어차피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그들이 표를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게 세계적으로 높고 여러분들이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표를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